네,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양의 실근 구하니까 네, 근해 공식이나 인수분해. 네,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x는 a분의 1분의 생략 단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저 반의 제곱 n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3n. 자, 여기서 양의 실근을 구하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라면 여기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니까 양의 실근 될 수 없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a는 모양 좀 이쁘게 써주면 얘를 앞으로 당겨 쓸게요.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 이게 an입니다. 자, 문제는 an의 극한을 구한 문제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 루트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얘는 필요에 따라 루트 n제곱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공식이 나오죠? 공식 뭐였나요? n 앞에 있는 계수에서 이쪽 n 앞에 있는 계수를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극한값이 나온다. 기억하시죠? 네. 원래는 책에서 뭐 유리화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화하기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설명했었나요 그때 선생님이? 공식을? 일단 이런 공식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c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d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극한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어떤 꼴이었냐면 루트 무한대 마이너스 루트 무한대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무한대가 각각 2차식일 때죠. 이럴 때는 유리화를 하지 않고도 극한값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식이 n 앞에 있는 개수 a에서 여기 n 앞에 있는 개수를 b를 빼고 2로 나누시면 네, 극한값이 나옵니다. 근데 간혹은 이게 이럴 때가 있죠. 간혹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앞에 개수가 붙을 때가 있어요. 루트 뭐 kn의 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c 마이너스 루트 k제곱 n제곱 k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d 뭐 이렇게 n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1이 아닌 어떤 k가 개수가 붙어 있을 때는 극한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똑같아요. 2분의 a-b 이런 똑같은데 여기다 분모에 뭘 곱하면 되냐면 루트 k를 곱하시면 됩니다. k가 아니고 루트 k. 그러면 극한값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여기 있는 k랑 여기 있는 k는 서로 같은 숫자여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숫자가 크거나 어느 한쪽이 작으면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렴하려면 이게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똑같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앞으로는 이게 유리화 안 하고 바로바로 여기 맞춰서 공식을 써갈 테니까. 13번은 근데 이건 아까 루트 2차 마이너스 루트 2차 꼴일 거죠. 이거는 이제 못 쓰죠. 분의 꼴이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루트 2차 빼기 루트 2차가 아닌 그냥 분의 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야 되냐면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유리화해서 결국 마지막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근데 유리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곱해야 되죠 그러면? 보통 유리화를 하려면 여기 있는 뭐 반대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루트 n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 그럼 분자에도 루트 n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인데 분모는 이걸로 파란색으로 유리화가 되지만 분자가 이걸로 유리화가 안 되잖아요. 분자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은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에요. 잘 보면 미묘하게 부가 다르죠. 그럼 분모도 똑같이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얘네 둘은 이렇게 합쳐가 돼서 이걸 계산해 보면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렇게 지워지고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이니까 얘만 남아요.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분자는 이렇게 두 개 붙이는 거죠. 그럼 n 마이너스 n 플러스 1. 그럼 얘는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니까 지워지고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 한 다음에
루트 n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빼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분의 루트 n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 자, 아까는 이게 이제 유리하게 되기 전에는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같은 차수인데다가 더군다나 또 분자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 유리화를 하면서 결국은 꼴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변형하려고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됐잖아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는 이제 차수를 봐야 되는데 다 똑같은 루트 n이니까 일단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다 똑같은 루트 n이니까 루트 n 앞에 있는 개수 1, 루트 1 플러스 얘도 루트 1 분의 얘도 루트 1 플러스 루트 1이죠. 똑같은 루트 n이니까 앞에 있는 개수는 이렇게 해서 되겠네요. 그럼 어차피 얘가 2가 되고 분자도 2가 돼서 약분되면 1이 남으니까 정답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원래는 루트 n은 나누는 건데 뭐 최고차는 계산만 보면 되니까 공식대로 하면 여기 뭐 붙이면 되냐면 루트 n의 제곱을 붙이면 되죠. 그럼 여기 n 앞에 있는 개수 a 빼기 여기 n 앞에 있는 개수 0 걔를 2로 나누면 극값은 2 따라서 a 값은 4 이렇게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제곱 플러스 2n의 소수를 an이라 했을 때 an의 극한을 구하랍니다. 이게 이제 약간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루트 n제곱 플러스 2n 여기에 소수 부분을 찾으랍니다. 소수 부분. 근데 보통 우리가 무리수의 소수 부분 찾으려면 이런 거잖아요. 루트 8의 소수 부분을 구하시오. 그럼 루트 8에 뭘 찾아야 돼요? 정수 부분 찾아야 됩니다. 루트 8의 정수는 2. 따라서 소수 부분은 전체 숫자 루트 8 마이너스 정수. 이렇게 되면 소수가 나오죠. 이 소수가 사실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 값을 정확히 매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건 정확한 참값이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 값이 정의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 무리수에서 많이 나타나는 표현인 거고. 그럼 얘도 루트 n제곱 플러스 2n의 소수를 찾으려면 루트 n제곱 플러스 2n의 정수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아까는 숫자니까 그냥 어떻게 때려 맞춰서라도 찾아내겠는데 얘는 문자라 이게 잘 안 되네요. 이 앞에 필요한 게 뭐냐면 얘보다 작은 완전 제곱식, 뒤에는 얘보다 큰 완전 제곱식이 필요해요. 그럼 루트 n제곱 플러스 얘는 뭐보다 큰 2차식이 되냐면 루트 n제곱보다 큰 2차식이 돼요. 그렇죠? n제곱보다는 n제곱 플러스 2n이 더 크니까. 얘는 다시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보다 작은 건 확실하죠. n제곱 플러스 2n 똑같이 n제곱 플러스 2n인데 뒤에 플러스 1이 붙었으니까 이게 더 크겠죠. 자, 이렇게 될 텐데 얘는 자연수니까 제곱 루트 지워지고 n이 나오고 여기는 루트 n제곱 플러스 2n이 나오고 여기는 n 플러스 1이 나오죠. 따라서 여기 있는 숫자는 n보다는 크지만 n이라는 자연수보다 크지만 걔보다 하나 더 큰 n 플러스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n제곱 플러스 2n의 루트 씌운 값의 정수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정수 부분이 n이라는 뜻이죠. 뭐 n.얼마 얼마 이렇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니까. 그럼 소수 부분은 전체 숫자 루트 n제곱 플러스 2n이라는 전체 숫자에서 정수 n을 뺀 값. 그럼 아까랑 똑같네요. 이게 an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an은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이 된다. 따라서 여기 극한을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배웠던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요. 2분의 2 마이너스 0 극한은 1이 됩니다. n 플러스 1을 나누면 이쪽에 n 플러스 1 내려가고 이 n 플러스 1 내려가고 그럼 n 플러스 2분의 4n 마이너스 1의 극한은 4가 되겠죠? 오른쪽도 n 플러스 2분의 4n 플러스 3의 극한은 4. 그럼 4와 4 사이에 있는 극한 값이니까 4에 수렴하겠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건 암살이 됩니다. 17번. 다음 곡선은 X축 위에서 만나고 밑에 있는 곡선은 X축과 안 만난다. X축과 만난다는 얘기는 포물선이죠. 이거 아래로 부록한 포물선인데 X축과 만난다는 뜻은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이렇게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 서로 다른 두실근, 뒤에 걸로 만나면 서로 같은 두실근, 중근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만난다라는 뜻이 나온다는 뜻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얘는 만나지 않는다. 그림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고 x축과 만나지 않으니 이 저 2차식에 대한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얘는 D1이라고 얘는 D2라고 합시다. 그럼 D1부터 D1 판별식 B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AN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습니까? 네. 밑에 있는 거는 판별식 D2 n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해서 이게 넘겨서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누게 되면 AN은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4분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걸로 넘겨서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누게 되면 얘는 4분의 n제곱보다는 크다가 성립하죠. 네, 크다가 성립하죠. 남은 건 여기 이제 극한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이제 뭐 나눠야 돼요? n제곱으로 나눠야 되죠. n제곱 나눠요. n제곱분의 an. n제곱은 양수니까 부동 안 바뀌고 4n제곱분의 n제곱. 여기도 4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여기다 극한 취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하게 되면 부동은 안 바뀌는데 뭐가 생긴다고요? 등호가 생기죠. 없던 등호가 붙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 제곱분의 n제곱 여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 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따라서 얘는 어디에 수렴합니까? 그러면 4분의 1에 수렴. 얘도 4분의 1에 수렴. 따라서 얘도 4분의 1에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죠. 위에 나온 것처럼 이거 내신에 잘 나오죠? 근데 내신에만 잘 나오지 않고 모의고사도 잘 나오는데 이게 워낙 보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모의고사에 나오기는 약간 포스가 떨어지지만 학교 내신용으로는 참 잘 나오죠. 그러니까 학교 내신도 이거보다 어렵거나 이거보다 쉬운 건 잘 안 나와요. 이거보다 좀 어려운 것들이 나오죠. 기억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이 1에 수렴하면 bn분의 an도 1에 수렴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발레 있지 않아요? 이게 뭐가 발리가 있을까요? 둘 다 0이면 0에 수렴하는 건 나눌 수가 없죠. 0분의 이렇게 A는 0 나오고 B는 0 나오고 그러면 발레 하나 나오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an분의 bn을 cn이라고 치환합시다. 네. 그러면 책에서 나온 것처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cn의 극한값은 1이 되겠죠. 그치?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cn분의 1의 극한값은 얘도 1이 되겠죠. 네. 그리고 뒤집으면 돼요. bn분의 cn, bn분의 an, cn분의 1. 그 얘도 1에 수렴하죠. 니은이 이제 발레가 있어 보이죠? 만약 이런 케이스, 이건 뭐냐면 둘을 곱해서 0에 수렴하죠. 그러면 각각 둘 중에 하나는 0에 수렴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닌 예가 있으면 그 아닌 예를 찾아야 되는데, 보통 이런 거 발레 중에 이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그 AN이라는 수열은 0101 이거 굉장히 유명한 발리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BN은 1010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럼 둘을 곱했을 때 AN과 BN을 곱한 수열은 000이 되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둘을 곱해서 0에 수렴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에 수렴합니까? 라는 건데 이거 발산하네요. 수렴하지 않잖아요. 얘도 발산하잖아요. 이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니는 틀렸다. 디귿. 모든 자연수연에 대해서 AN이 BN보다 작으면 극한체는 어떻게 되죠? 등호가 붙어야 되죠. 이거 등호를 빠뜨렸네요. 네.
이쪽이 큰 거, 이쪽이 크면 극한 취하면 부등호는 안 바뀌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등호가 붙는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런 건 사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왜 쉽습니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거 0에 수렴하죠. 무한대로 n 상수니까. 얘도 0에 수렴하죠. 그럼 얘는 3의 수렴, 얘는 a의 수렴. 그렇지? 그러면 서로 수렴할 때는 곱해도 되잖아요? 그럼 3a는 마이너스 2의 극한을 갖게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네, 이거 뭐 너무 쉬운 형태일 것 같아요. 20번. 첫 장에 2고 공백 5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거 일반항 쓸 줄 알아야 되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게 AN이죠. 그럼 이거 갖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이거는 이제 좀 정리합시다. 얘는 2 곱하기 5의 n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얘는 2 곱하기 5의 n제곱 곱하기 얘는 5분의 1이네.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5의 n제곱 이렇게 처리되죠. 이거 됐습니다. 5분의 2 곱하기 5의 n제곱. 분자는 5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3. 이런 건 필요 없죠 어차피. 네. 밑이 가장 큰 것만 남으니까. 그럼 가장 큰 밑이 남으면 얘를 약분되고 지워버리고 여기만 남겠죠. 그럼 5분의 2 분의 1분의 5. 내항의 곱 2, 외항의 곱 25. 네, 극한값은 2분의 25가 2인 등비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까먹으면 안 되죠? SN. 공식 뭐예요? R-1. 근데 공비가 지금 2잖아요? 2-1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첫 번째 항 A. 이렇게. 그랬더니 SN은 분모 1은 지워지고 A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A. 이런 꼴로 나온다는 거죠. 이걸 저기다 이제 쓰면 되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앞에 1이 곱해져 있죠? 얘는 A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A.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네, 얘네 둘만 남잖아요. 이렇게 극한이 나오죠. 그치, 현민아? 극한 얼마? A. 그 A가 마이너스 3. 얘가 누구예요? 이게 첫 번째 항이잖아. 여기 A1 값을 대신해서 그냥 A로 쓴 거니까. 이 수의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3이다. 1번이 정답이다. 그럼 마셔, 그거.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면, 이게 꼴이 R의 n제곱 꼴이잖아요? n 밑에 공비가 있는 거니까. 그럼 이런 꼴일 때 수렴 조건은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한다. 지금 공비는 저 값이죠. 3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5.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죠. 양변에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 2의 x제곱 마이너스 5. 3. 양변에 5를 더하면 2. 2의 x제곱. 5를 더하면 8. 이제 지수 부등식이잖아요. 이거 수원에 했던 겁니다. 2의 1제곱, 2의 x제곱, 2의 세제곱. 만약 밑이 1보다 크다면 값의 부등호 방향과 지수의 부등호 방향은 일치한다. 따라서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베타는 3, 알파는 1 빼면 정답은 2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수렴하도록, 얘도 역시 R의 n제곱꼴이니까 수렴하기 위한 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로그 x에 마이너스 1,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양면에 1을 더하면 0, 로그 x 2. 지금 밑이 지금 10이 생략되어 있는 로그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처리해. 다 로그를 취하든지, 아니면 다 밑이 10인 지수를, 밑이 10인 상태의 지수를 취하든지. 우리가 이런 걸 배운 적이 있거든요. A의 로그 B의 C. 이건 뭐랑 같죠? C의 로그 B의 A. 얘랑 자리가 맞바뀌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건 풀이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풀이는
그냥 로그로 푸는 거예요. 이걸 로그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로그 10의 1. 진수가 1인 로그는 네, 그 값이 0인 거니까. 이거는 뭐 부도가 바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있던 값에 로그를 취한 게 아니고 그냥 원래 값을 로그로 변화한 거니까 값이 바뀐 건 없기 때문에 뭐 부동을 바꾸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답이 2가 나오려면 10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밑이 1보다 큰 로그를 취하되 이거 로그 부등식이죠. 취하게 되면 전체 로그의 부동호 방향과 진수의 부동호 방향은 서로 같다. 이거 수원에서 배웠던 거죠. 따라서 1보다 크고 x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사이는 정수개수. 둘 중에 하나가 들어붙으면 이렇게 빼면 그 사이에 정수개수가 나온다고 그랬죠. 몇 개냐면 99개. 이걸 만약 지수로 풀게 되면 여기서 로그 10의 x 밑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다 뭘 취하면 되냐면 밑이 10인 지수를 취하면 돼요. 밑 10. 얘도 밑 10. 밑 10 이렇게. 근데 밑이 1보다 큰 밑을 취하게 되면 부동은 안 바뀌죠. 밑이 1보다 작을 때 밑을 취하게 되면 그때는 부동가 반대로 바뀌긴 하는데 이거는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이게 1이에요. 얘는 얘랑 이렇게 자리 바뀌면서 x 로그 10의 10이니까 그냥 이게 x가 되죠. 얘는 100. 정답은 99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풀이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수원에 배웠던 대로 계산법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연산법이니까요. 중요한 말이 좀 이상한가요? 중요한데 뭐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연산법이라 뭐 대단할 건 없는데 꼭 알아야 되는 연산법이죠. 자, 다음을 만족하는 상수 a 값을 계산하시오. a가 2보다 크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없잖아요. 여기는 a가 밑이거든요. 얘는 밑이에요. 밑이 2보다 크니까 이런 건 지워진다는 얘기잖아. 얘는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더 큰 밑인데 뭘? 그럼 작은 밑은 볼 필요 없다는 얘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1 곱하기 a의 n제곱꼴이고 얘는 잘 봐야 된다. 2 곱하기 a의 n제곱 곱하기 a의 1제곱이니까 a의 n제곱의 개수는 2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극한이 10. 이것도 이렇게 약분되고 지워진다고 보면 좌변에 2a, 우변에 10. 따라서 a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풀어져요. 다시 이제 좀 이름이 바뀌었는데 급수라는 거예요. 급수는 더하는 겁니다. 무한히 더한다. 이 줄임말이에요. 이게 급수야. 예전에는 무한급수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은 그냥 무한이라는 말을 빼고 급수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쭉 해서 AN. 이걸 뭐라고 배웠죠? 네, 뭐 SN 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시그마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뭐 이렇게 쓰기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A1, A2, A3 쭉 해서 AN 끝이 아니고 계속 무슨 뜻이죠? 무한히 더한다. 이거를 두 글자 한글로 두 글자로 급수라고 부르고 그럼 이건 뭐라 써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씁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n에 1 집어넣으면 a1, 2 집어넣으면 a2 그래서 무한히 더하다 보면 저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죠. 얘를 우리 1번 작품은 급수라고 부른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급수 중에 급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위치에서 요만큼이 있죠? 요만큼 급수에서 1항부터 n항까지 합 요 n항까지 합인 sn을 급수에서 뭐라 부르냐면 저기 표현되어 있을 텐데요. 네, 부분합 일반적으로 부분합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더하는 게 아니고 부분만 더한다는 거지. 근데 그 부분을 어디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냐면 n항까지 정의하는 게 부분합이에요. 여기서 SN은 급수에서는 부분합이라 부른다. 되셨습니까? 그 사실 급수라는 게 뭐랑 같냐면 이게 여기 책에는 이게 왜 안 나와 있죠? 네, 여기다 써놓으세요. 따로 써놓으셔야 됩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거는 표기법이야.
급수를 표현하고 싶을 때 표기법으로는 저렇게 씁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인 거죠. 급수를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수학적 관계식. 근데 이걸 가지고 계산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말고 연산법이 있어요. 표기법이 아닌 연산하기 위해서 써야 될 표현. 뭐라 쓰냐면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선생님 이거는 결국은 SN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면 이 N을 급수라는 게 요 N까지 더하는 게 아니고 그 뒤로부터 무한히 더하는 거잖아. 그럼 요 뒤에는 N 플러스 1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SN 플러스 1. 그럼 그 뒤에 SN 플러스 2, SN 플러스 3, SN 플러스 하다 보니까 어디 향까지 더할 겁니까? 라는 그 마지막 항의 위치를 무한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그럼 봐봐. n이 무한대로 가. 무슨 뜻이죠? 무한항까지의 합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급수야. 이 말이잖아. 땡땡땡. 무한히 더하세요. 끝이 없습니다. 무한히 더하세요. 그리고 이것만큼이나 주로 또 자주 쓰이는 또 연산법도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법의 표현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 결국은 합의 극한이잖아. 근데 SN이 뭐랑 같죠? 그 위에서 보면 SN이 얘랑 같잖아요. 그 SN 자리 대신 이걸 써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우리 좀 익숙한 표현 AK 이게 SN이죠. N항까지 합. 거기에 리미트를 붙입니다. 그 얘는 표기법, 얘네 둘이 연산법이에요. 그래서 구분해서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 연산법은 그래서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부분합의 극한. 얘를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급수라고 부릅니다. 부분합의 극한. 얘를 급수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제 저런 이제 표현법, 연산에 대한 표현법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죠. 부분합 SN까지의 극한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따라 SN 혹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봐봐.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그 N항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결론은 무한항까지 합을 덧셈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가 이제 가능하다는 뜻이지. 자, 그렇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번 개념으로 다 썼나요? 아니, 안 썼나요? 두 번째 개념, 여기죠. 급수와 급수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수 n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러니까 무한대항까지 더하는 이 부분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sn에 대해서 수열 sn이 일정한 값 s에 수렴할 때 n1부터 n까지 무한대까지 an은 s에 수렴한다. 이때 그 s를 급수의 합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그냥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단순한 얘기야. 어떤 n항까지 합이 그 n을 무한대로 보냈는데 그 무한대로까지 보냈던 sn이 어떤 특정 값을 수렴해. 그럼 그 수렴한 값을 급수의 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거를 이 s는 지금 그냥 어떤 값을 말하는 겁니다.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의 합. 그 합이 알고 보니까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져. 그랬을 때 그 s를 우리가 보통 급수의 합이라 부른다. 네, 용어를 알고 있어라는 얘기죠. 급수의 합이라 부른다. 그럼 다음 급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저 급수의 합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저거 계산하면 얼마냐? 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SN이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발산한다. 그리고 하나의 값을 갖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값을 갖게 되면 그때 역시나 발산한다 라는 표현이고 여기는 별표 3개 치셔야 됩니다. 이거 3번 수열의 극한과 급수 사이의 관계. 자, 오른쪽은 필기 다 하셨을 테니까 지울게요. 자,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an이 수렴하면 봐봐. 어떤 수열을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an 이게 급수죠? 이 뜻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
an 플러스 쭉 계속 이런 뜻이거든. 근데 얘를 계속 더해. 계속 더하는데 이 합이 어떤 특정값 하나에 매우 가까워진다고 합시다. 그럼 일반 생각해 보라는 얘기지. 이게 특정값에 가까워져.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항의 값이 0에 가까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더해. 뒤로 계속 더해. 근데 뭐 이런 케이스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이게 수렴할까요? 수렴하지 않겠지.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 그럼 계속 더하다 보면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근데 숫자가 처음엔 일정한 값을 갖다가 점점 그 합을 줘서 했더니 이게 n, 이게 sn. 처음에는 어떤 특정의 여기 n이 1일 때 어떤 특정 값을 가져요. 근데 n이 2가 되면 좀 더 내려와. an입니다. 잘못 썼어요. an. 1항일 때는 어떤 특정 값이 있어. 2항일 때 또 어떤 특정 값이 있어.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이 값과 이 값이 더한 게 S2겠죠? 그럼 S3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S3이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그럼 S3은 여기는 A1과 여기는 A2와 여기는 A3를 더한 게 S3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값이 계속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와서 점점 어떻게 되죠? 0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하고 계속 더하긴 하는데 일정 이상 넘어가다 보면 그 값이 수열의 값이 매우 0에 가깝기 때문에 더해도 값에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는 얘기지. 그럼 나중에 이걸 무한히 더했을 때 이게 결국 나중에 어떤 SN이 특정 값의 그 합이 수렴하려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항은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매우 0에 가까운. 그래서 더하나 마나의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급수가 어떤 특정 값을 수렴하려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AN의 극한값은 0에 수렴한다. 아셨나요? 이거 한글식 표현은 그래요. 급수가 수렴해. 그럼 뭐가 성립한다고요? 극한은 0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이 극한이라는 거는 당연히 일반항의 극한을 말하는 거죠. AN의 극한. 급수가 수렴했을 때 극한, 그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한을 더해도 0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값에 매우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당연한 표현인 것 같죠? 당연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고1 때 명제 배웠죠? 명제 배운 거 기억나요? 명제? 근데 명제 배울 때 우리가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참일 때는 두 줄 표시하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다. 이게 뭐였죠? 대우지. 대우라 불렀죠. 대우. 주어진 명제 대우라 말한다. 근데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 명제도 참입니다. 라고 당연히 배웠죠. 근데 다만 P면 Q이다가 참이에요. 그럼 Q이면 P이다는 참인가요? 그럼 거짓입니까? 모르는 거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P면 Q이다가 참이면 Q이면 P다. 결론은 이 주어진 명제 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명제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거짓이다. 참이 아닐 수 있다지. 참이 아니니까 거짓이다. 이게 아니고 참이 아닐 수 있으므로 거짓으로 판단한다. 라는 뜻이죠. 이 말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얘가 밑에 있는 표현 보시면 그겁니다. 주어진 명제 뭘 취했죠? 대우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우를 취한다는 얘기는 극한이 0이 아니면, 그냥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그 급수는 발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인 명제를 요거 두 개만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두 개만. 이것만 참이고 그 외에는 참이라 보장을 못하는 거죠. 근데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아닌 걸 막 갖다 붙여놓고 혹시 참 아닌가요? 뭐 이러고 있는데 요거 두 개만 참이야. 그럼 만약 주어진 명제 역을 계산해 볼까요? 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에 수렴하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AN은 수렴한다. 이게 주어진 명제 여기죠. 근데 봐봐. 이게 수학적으로는 명확히 거짓인데 이게 한글식 표현으로 익히게 되면 마치 참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뜻 아니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된다는 뜻은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극한값이 0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항이 0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럼 항이 계속 0에 가까우면 이런 느낌 맞아? 계속 0에 가까운 항들을 더하다 보면 그 합은 특정 값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왠지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 이게. 그렇지? 근데 이게 아닌 발레, 대표적인 발레가 있어요. 그 발레가 그럴 것 같은데 항이 점점점 가.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0에 가까워져. 그럼 나중에 점점점 뒤로 가면 가까울수록 0에 더 가깝다는 뜻이기 때문에 계속 더해봐도 어차피 0에 아주 가까운 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합이 적당한 숫자까지 덧셈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점점 숫자의 합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수렴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발레가 AN이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이 수열을 무한히 더하게 되면 그 합이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지 않고 발산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선생님?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 볼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n분의 1. 그럼 이걸 계산하게 되면 저 수열은 1항이 1분의 1이죠. 2항이 2분의 1이에요. 3항은 3분의 1이고 4항은 4분의 1. 5항은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뭐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여기서 일로 좀 옮길게요. 지금 선생님 쓰는 숫자 있죠? 1분의 1, 2분의 2, 2분의 1, 놔두고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잘 좀 옆으로 좀 더 가야 되겠네요. 계속 밀리네. 그 다음에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자, 왼쪽에 쓴 숫자와 오른쪽에 숫자는 숫자 잘 보세요. 처음에 1분의 1 같죠? 2분의 1 같아요. 근데 얘는 3분의 1인데 얘는 4분의 1이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는 얘는 똑같고 5분의 1인데 8분의 1이고 6분의 1인데 8분의 1이고 7분의 1인데 8분의 1이고 왼쪽이 오른쪽보다 큰 거 아닌가요? 큰 숫자? 왜냐면 3분의 1이 커 4분의 1이 커 물어보면 당연히 3분의 1이 크잖아. 안 그래? 왼쪽이 오른쪽보다 커. 그럼 오른쪽 값을 다 더한 것보다 왼쪽 값이 더 크다는 거 인정하죠? 근데 이 값을 봤을 때 이렇게 두 개씩 묶어봐요. 이렇게 네 개씩 묶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는 1분의 1이죠. 두 번째는 2분의 1인데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하면 이게 2분의 1이에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항을 더하면 8분의 1을 네 번 더하는 거니까 8분의 4 약분하면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렇게 묶기 시작하다 보면 계속 점점점 이 수를 다 더하시오. 이게 급수죠? 이 편이에요, 이 편. 다 더하시오 하다 보면 결론은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럼 2분의 1이 계속 덧셈 되잖아. 그럼 숫자는 계속 커지지 않을까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면 1이잖아. 그럼 1 더하기 1. 또 두 개 묶으면 또 1. 또 1. 또 1. 두 개씩 묶으면 계속 1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을 무한히 덧셈하는 거니까 이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 값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도 무한대로 발산하는 겁니다. 무한히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에 따라 AN이 n분의 1이면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무한대로의 상수. 그럼 얘는 0에 수렴하지. 극한은 0에 수렴하지만 급수가 지금처럼 발산하는 케이스가 이런 예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AN이 아까 그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명제 역이 항상 참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거는 거짓인 발레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건 유명한 명제니까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이 두 개 명제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 된다. 혹은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그래서 보통 언제 많이 쓰이냐면 급수의 수렴 발산 조사할 때 있죠. 이 급수가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물어볼 때 이 두 개를 적절히 써서 몇 개 보기는 빨리빨리 간단하게 처리해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 처리 안 되는 건요? 그럼 그 계산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서 계산해서 참이 아님을 참임을 증명하시는 거겠죠. 4번은 많이 하던 거 아닌가요? 4번? 이건 주로 많이 하던 행동이잖아요. 뭐 할 때 하던 행동이죠? 덧셈 뺄셈에 분배한다. 상수항 있으면 바깥으로 빼낸다. 그럼 뭐 워낙 시그마에서도 그 수열이 합할 때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나 급수에서도 여전히 성립합니다. 단 이 말 여기다 밑줄 하나 쳐놓을까요? 이것도 이렇게 밑줄하고 별표 하나. 이 조건이 있어야 되죠. AN이 수렴하고 BN도 수렴할 때 두 급수가 각각 어떤 특정 값에 수렴할 때 그때는 실수배도 성립하고 더하기 빼기에 분배되지만 곱하기 나누기는 성립하지 않죠. 알겠죠? 곱하기 나누기는 유일하게 리미트만 성립합니다. 자, 그러네요.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여기는 7번까지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 1번. 수렴합니까? 수렴할 리가. 숫자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숫자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 더하게 되면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할 테고. 2번. 수렴합니까? 이거 헷갈리죠. 안 배웠으니까 아직은 확실히. 근데 이건 어떤 수열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봅시다. 일반항은 이게 일반항이네요. 3분의 2의 n제곱. 이 수열의 특징은 첫 번째 항이 3분의 2고 공비 r이 3분의 2인 등비 수열이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무한히 더하는 급수를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번 문제는 표기법상은 이렇게 써지겠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일반항 써야 되죠. 여기는 오른쪽은 시그마 오른쪽은 일반항 자리 쓰는 거니까. 이게 일반항이었잖아요. 3분의 2의 n제곱. 근데 얘는 표기법이고 연산법은 뭐라고 그랬죠? 연산법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부분합의 극한 혹은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그럼 이 수열의 n항까지 합을 먼저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수열의 n항까지 합.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등비수열의 합공식. 지금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만큼 거듭제곱. 그 앞에 첫 번째 3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되죠. 이게 부분합이잖아요. Sn. 그 Sn의 극한을 구하면 이게 급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쓰다 보니까 얘는 어디에 수렴하나요? 얘는 0에 수렴하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만 분모가 더 큰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돼서 얘는 0에 수렴한다. 이건 저번에 앞쪽에 등비수열의 극한할 때 배웠잖아요. 공비값이 1보다 작으므로 얘는 0에 수렴한다. 그럼 남은 거는 극한값 계산한 문제니까 어차피 상수의 극한, 상수값이 극한이겠죠. 그럼 분모는 3분의 1이 남았고 분자는 3분의 2가 남았으니 3, 3 약분되고 극한은 2가 됩니다. 얘는 수렴하며 그 합은 2입니다. 급수의 합은 2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2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다음과 같을 때 급수. 이건 뭐 너무 대놓고 쉬운 문제 아닌가요? 급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sn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시오. sn이 나와 있잖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sn 3n 플러스 1분의 12n 약분하면 4 이렇게 되겠죠.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다음 문제.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죠? 저 식 뭐예요? 이거 보통 뭐라 부르죠? 분모가 2개 이상의 곱으로 처리됐을 때 분모 하나의 분수를 2개 이상의 분수로 쪼개는 행동. 이걸 뭐라 불러요? 분분수라고 그러죠. 이건 고1 때 유리식 할 때 배웠던 겁니다.
물론 부분분수를 우리는 이렇게 배우죠.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 곱하기 B분의 C 다음에 분수를 그러니까 통분의 역연산이 부분분수야. 통분은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근데 그 통분의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인 부분분수는 이제 고1 때 배우죠. 얘를 하나의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찢으세요. 그러면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이렇게 처리하는 게 부분분수의 처리법이죠. 네, 부분분수 처리법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계산법은. 자, 그러면 저기 있는 얘는 이게 분모 두 개 곱이잖아요. 2-1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플러스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무한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무한히. 됐죠? 근데 급수를 계산할 때는 뭐 하라고요? n항까지 합을 먼저 계산한다. 이 n항은 뭘까 그러면? 여기 있는 n항은 뭘까요? 1항이 1 곱하기 2잖아요. 2항은 2 곱하기 3이고 그럼 n항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 있겠죠. 항 번호보다 뒤가 하나씩 크게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를 계산하게 되면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여기까지가 SN입니다. SN 그럼 얘는 1 얘도 1 얘도 1이라 얘는 생략해야 되겠네요. 그럼 남은 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이잖아요. 마지막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지우죠. 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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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건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남고 이거 통분해보면 n 플러스 1분의 이쪽 분모 이쪽 분자에 n 플러스 1 이쪽 분모 이쪽 분자에 1 n 플러스 1에서 1을 빼면 n SN이죠. SN이 구해졌네요. 일반항 AN, 1번은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일반항이고 2번 SN을 구하시오. SN을 계산한 결과 이거였네요. n 플러스 1분의 n 3번 리미트 SN을 구하시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 그래서 극한값은 1이 되겠죠. 자 이렇긴 한데 봐라 이렇긴 한데 우리처럼 부분분수 나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쪼개고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의 이 짓을 해서 계속 지워가다 보니까 매우 귀찮음을 느껴요. 굉장히 귀찮습니다. 봐 이제부터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n항일 때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일단 이게 SN이었죠. SN을 구할 때 앞으로 부분분수를 볼 때 혹시나 만약에 이 부분분수가 얘처럼 꼬리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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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어지는 꼬리야. 이쪽 꼬리 이쪽 머리 이쪽 꼬리 이쪽 머리 이렇게 꼬리머리 꼬리머리 이어지는 꼬리면 쭉 다 지우세요. 남은 거는 답은 하나의 분수로 씁니다. 남은 거는 맨 앞에 남아있는 분모와 맨 끝에 남아있는 분모를 곱하세요. 있는 그대로. 분의 분자는 각각에 나와있는 분자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시면 됩니다. 1을 몇 번 더합니까? 1을 n번 더하잖아요. 1을 n번 더하면 n. 정답은 n 플러스 1분의 n입니다. 이렇게 빨리 구하시는 겁니다. 언제 저걸 다 쪼개고 있습니까? 근데 선생님 이게 지금 숫자가 1씩 차이 나니까 어떤 느낌이 대충 감이 잡혔는데 근데 얘랑 숫자 1씩 차이 나니까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하면 1분의 1이니까 앞에 있는 1이 다 지워지는 건데 이게 가끔 보면 이렇게 1씩 벌어져 있지 않고 얘처럼 이렇게 2씩 벌어져 있는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n항일 때는
봐봐. 1항일 땐 1, 2항일 땐 3. 그럼 n항일 땐 뭘까요? 2n-1. 이겠죠? 1항일 때는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3 나오고 그럼 뒤에 있는 숫자는 앞에 있는 숫자보다 항상 2씩 크잖아. 이보다 항상 2씩 큰 거니까 2n 플러스 1분의 1. 근데 이거는 1씩 차이가 나니까 쉽게 지울 수 있는데 얘는 1씩이 아니고 2씩 차이 나는데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되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꼬리면 그냥 다 지우시면 됩니다. 답은요? 맨 앞에 있는 분모에서 맨 끝에 있는 분모를 곱한 거 분의 분자 1을 n번 더한다. n. 정답은 2n 플러스 1분의 n. 똑같습니다. 계산법은. 계산 규칙은 똑같아요. 저거 2분의 1 해주시면 아니요. 안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해볼까요? 2분의 1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안 해도 된다고. 이거 원래 계산해보면 3 곱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죠? 5 빼기 3분의 1 가로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뭐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분의 1 가로 2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2분의 1로 모이지 다 2분의 1 있잖아? 그럼 남은 거는 얘랑 지워진 건 확실하죠? 이렇게 지워지다 보면 맨 앞에 1분의 1이 남고 맨 끝에 여기까지 지워지고 2n 플러스 1분의 1이 남는 것까지는 이해되시죠? 2분의 놔두고 이거 통분해 봅시다. 2n 플러스 1분의 이렇게 올라가면 2n 플러스 1 이렇게 올라가면 마이너스 1 그럼 뭐가 남죠? 2n이 남아요.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럼 남은 건 2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꼬리머리일 때는 이게 일씩 벌어지냐, 뭐 이씩 벌어지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싹 다 지우고 맨 앞에 있는 분모, 맨 끝에 있는 분모의 곱과 분자는 그냥 합치면 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n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2 더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3분의 3 이거 더하면 뭡니까? 그럼 얘도 그래요. 꼬리머리 그럼 지워요. 맨 앞에 있는 분모, 맨 끝에 있는 분모 곱 분자는 1, 2, 3의 합 6 이렇게 됩니다. 항상 이런 규칙이에요. 다만 이게 안 맞는 규칙이 뭐냐면 이걸 딱 정형할 수 없는 게 이런 거예요.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이게 n항이 되면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꼴이죠. 이런 거는 아까 말한 이게 꼬리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까처럼 쭉 지어지질 않아요. 이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뒤에서 앞에를 뺀 거 분의 분자 그리고 어디서부터 지우죠? 3부터 지워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4가 지워지겠지. 그럼 맨 앞에 있는 분모 2개가 덧셈으로 남아요. 그럼 앞에 2개 남잖아? 그럼 뒤도 큰 거 2개가 남는 거야. 앞에 조그만 거 2개, 뒤는 큰 거 2개. 제일 큰 거 2개는 둘 다 마이너스가 붙죠. 제일 큰 거는 n 플러스 2분의 1이 남겠죠? 하나씩 커지면 하나씩 작아지는 겁니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하면. 됐니? 이게 꼬리 아닌 거는 이제 규칙대로 뒤에서 앞을 뺀 거분에 분자 써주고 나머지 남아있는 거 앞에 2개 남으면 뒤에 큰 거 2개 남는다. 됐죠? 그럼 이런 것도 극한을 구하시고 어차피 이건 문제는 나중에 극한 구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1학년 때는 이걸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했는데 극한 구하게 되면 아주 쉽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면 상수. 이거 0의 수렴이에요. 무한대면 상수 0의 수렴합니다. 자, 그래서 남은 거는 2분의 1 곱하기 이거 통분한 값 2분의 3 4분의 3의 극한을 갖게 된다. 부분분수일 때는 이 계산이 좀 불편한데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거 어차피 지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분수 형태가 극한에서 훨씬 더 유용하게 잘 쓰인다라는 거죠. 앞으로 저는 간단한 부분분수는 좀 빨리빨리 처리합시다. 이거 4번 문제. 자,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n-1이 3의 극한을 가질 때 이거 좀 전에 했죠? 뭐라고 했었어요? 이걸 두 글자로 급수. 그쵸?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급수야. 급수가 수렴하네? 그러면
뭐가 성립한다고요? 극한은 0이 된다. 그치? 근데 지금 급수가 수렴하는데 그 급수의 일반항이 얘가 일반항이잖아. 그 일반항이 0에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AN이 0에 수렴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일반항이 0에 수렴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이거 수렴하죠? 수렴하니까 값을 구하라는 얘기겠지. 이것도 수렴하잖아. 분배하면서 이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상수항의 극한은 그 상수항에 수렴하죠.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이지만 아주 쉬운 문제긴 하죠.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예요. 수렴하면 급수 수렴하면 그 일반항인 극한이 0에 수렴한다를 통해서 an의 극한값을 구하는 형태 문제. 자, 이거는 봐. n의 1부터 이게 항의 모양이 이게 1항이 나오려면 n의 1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급수잖아요. 시그마가 있잖아. 더하라 뜻이고 2항은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1 루트 4 플러스 루트 3분의 1 어디까지? 계속. 이거 얼마냐 묻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계산하기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죠? 유리화를 해야 돼. 그러면 다 나열해놓고 하나씩 유리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유리화를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이런 거는 이거는 야 솔직히 중학교 때 배우잖아.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 플러스 1 이거 유리화하면 유리화를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답을 써야 되는 문제지. 이거는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리화 뭐예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죠. 이걸 왜 유리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 쓰는 규칙이에요?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숫자보다 얼만큼 크면? 플러스 1만큼 크면. 그 분자가 1이면 답은 이 부호 반대가 정답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죠.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유료하시오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10 플러스 3분의 1 유리하시오 루트 10 마이너스 3 뭐 이럴 때 쓰거나 4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1 유리하시오 그러면 4 플러스 루트 15 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 루트 16이니까 앞에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보다 1만큼 크면 분모는 1이 남을 거기 유리하면 1 남을 거기 때문에 분모는 생략하고 분모를 유리하게 해서 필요한 반대부호가 분자에 곱해지면서 정답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유리화를 하는 문제가 아니고 빨리빨리 답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쟤는 이건 표기법이라고 그랬잖아. 일단 표기는 이렇게 되겠죠.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써지겠지만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연산법을 처리하려면 이제 극한을 취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일단 sn 시그마 k가 1부터 이건 sn 쓰기 좀 애매하잖아. 일단 적당히 시그마죠.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그래서 이 부분합을 계산한 다음에 이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면 이게 급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합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계산합시다. k 1 집어넣어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n 집어넣으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어떻게 지워지죠?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이렇게 지워지겠죠. 남은 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남아요. 이해됩니까? 네. 이게 뭐죠? 얘를 계산한 겁니다. 그럼 남은 건 극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부분합을 계산해 보니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2 된다. 이거는 발산한다. 왜? n이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 더하기 1, 무한대. 무한대 루트 씌워도 무한대. 무한대 빼기 1, 무한대.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6번 문제. 자, AN이 2에 수렴하고 급수 BN이 마이너스 1에 수렴할 때 이건 뭐 쉽지 않나요? 그냥 분배, 어차피 수렴하니까 분배하면 3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4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 그러면은 3 곱하기 AN의 극한값이 2 이게 플러스 4 곱하기 BN의 급수값이 마이너스 1 그럼 2, 3은 6 마이너스 4 정답은 2 이렇게 되겠네요. 초등학교 계산 문제죠. 이건 이 정도면 뭐 유치원생도 풀지 않을까요? 저기 연하초 병설 유치원 가서 애들한테 5살 꿈나라 반 애들한테 물어봐. 이거 다 할 수 있어. 이게 6살 호랑이 반한테 물어가면 니 욕먹어. 제가 이런 것도 모를까봐요. 그러면서 욕먹는다고. 이 정도는 그냥 해줘야 되는 거지. 혜민아 졸리니? 아니요. 졸린 것 같은데? 머리를 쥐어뜯고 있어. 머리를 왜 쥐어뜯고 있어? 자, 7번.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분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분배하면 분배했을 때 얘를 그냥 알파라고 합시다. 쓰기 귀찮으니까. 시그마 BN을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던 건데 연립방정식 둘을 더하면 2알파의 값은 8, 알파는 4. 알파 4 집어넣으면 베타는 3. 따라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급수의 합은 4.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급수의 합은 3. 네, 이렇게 됐네요. 맞았잖아. 네. 호랑이 반 애들도 웬만하면 다 푼다고. 중요한 단원이죠.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등비급수.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각 항이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극항과 수열의 극항과 급수를 여러분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수열의 극한은 이게 수열의 극한이에요. 급수는 이게 급수고 표기법만 다른 게 아니야. 위에 있는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A1, 1항을 배열해요. 2항을 배열해요. 3항을 배열해요. 계속 이렇게 항을 배열해. 그 다음은 n항이 나올 테고 n 플러스 1항, n 플러스 2항 계속 하다 보면 이 항의 형태가 n 값이 무한히 커질 때 이 항을 무한히 많이 배열했을 때 나중에 이 항이 어떤 형태, 항의 형태가 어떤 걸 뜰 건지 경향성을 묻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항의 모양은 어떤 꼴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 무한히 발산할까? 작아질까? 뭐 어떤 특정계에 가까워질까? 이런 걸 조사하는 거고 급수는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항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더하겠다는 얘기야. 더해서 무한히 더해서 그 무한히 더한 합의 경향성을 보는 거야. 극한은 항의 경향성을 보는 거고. 이해됩니까? 극한은 항의 경향성, 급수는 합의 경향성이야. 그게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우는 등비급수는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 거예요?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의 무한의 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게 등비급수야. 딱히 대단할 건 없어요. 어차피 급수라는 게 수열의 합이 어떻게 될 건지를 그 경향을 보겠다는 건데 등비급수는 그냥 그 수열이 등비수열이라는 이름만 붙는 것 뿐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이 안에 이제 흘러들어가는 이 안에 세부적인 교과가 좀 중요한 게 많이 나와서 그렇지 흐름은 같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수열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이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해서 AN 더하기 계속 이건데 알고 보니 얘가 등비수열이래. 그럼 1항을 이렇게 보통 안 쓰잖아요. 등비수열일 때는 1항은 A, 2항은 AR, 3항은 AR 제곱 쭉 하다가 n항은 AR의 n-1 제곱 더하기 쭉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것 뿐이고, 이건 표기법이라고 했잖아. 그렇다면 등비급수를 계산하기 위한 연산법은 뭡니까?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k. 뭔 소리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거기에 뭘 구하는 거죠? 극한.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뭐냐면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어디까지? n항까지. 그거잖아요. 등비수열 n항까지 합이 저거야. 그럼 등비수열 n항까지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SN 값. 등비수열 SN 구하는 공식. 1-R에 1-R의 n제곱의 첫 번째 항 A. 이렇게 써지죠? 그렇지 않니? 여기다 뭘 쓴 거예요? 극한을 쓴 거잖아. 이런 편이거든. 그래서 잘 봐. n이 이제 무한대로 가. 여기서부터 우리 앞쪽에 배웠던 기억이, 앞쪽에 배웠던 등비수열의 극한이 있죠. 이때 뭐 배웠냐면 R의 n제곱이 리미트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랬을 때 얘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그렇지?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제 0의 수렴. R이 1이면 그때는 1의 수렴. R이 마이너스 1이면 그때는 발산.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하는 거니까요. 수렴 조건은 이거 두 개였죠. 이거 두 개 붙여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공비R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한다. 였죠. 퉁친 거지 그냥. 어차피 1에 수렴하나 0에 수렴하나 수렴하니까 그냥 퉁치면 여기에 수렴한다는 건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0에 수렴. 1이면 1에 수렴했었지? 그랬었지? 이걸 다시 봐봐. 여기 어디냐면 여기 있다.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R의 n제곱 여기 있잖아. 그럼 결국은 다시 뭐 지울게요. 첫 번째 공비 R이 1보다 크거나 또는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어떻게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근데 분모는 숫자야. 1 마이너스 R 숫자잖아. 숫자.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지 R이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얘는 숫자. 얘도 숫자. 근데 얘가 무한대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등비급수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 전체 등비급수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발산하게 된다. 두 번째, 공비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R의 n제곱은 0의 수렴만 들어있잖아. 아까 여기 등비수리 극한. 현민아 의지를 가져. 네 눈빛 지금 의지가 없다. 여기 있니? 너의 의지를 보여줘. 너의 의지. 오의지. 보여줘. 공비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R의 n제곱은 0에 수렴한다지. 이제 0에 수렴하잖아. 그럼 이분이 이렇게 0에 수렴하니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급수의 합은 이걸로 계산되네요. 1-R분의 A 이렇게 되겠네요. 수렴한다는 얘기지. 수렴한다. 수렴하면 그때 그 급수의 합은 1-R분의 A에 수렴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공비R이 1이라고 치자? 이때부터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돼? 자, R이 1일 때는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됩니까? R이 1이면 분모가 0이잖아.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독특한 케이스죠. R이 1일 때는 그 수렴합을 이렇게 쓸 수 없다고 그랬죠. 이건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항도 A고 두 번째 항도 A고 세 번째 항도 A이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되면 이거를 n까지 배열하게 되죠. 그럼 그들의 합은 얼마가 되죠? 이걸 n항 배열하게 되면 그 합은 an이 되겠지. 그렇지 않나요?
그럼 얘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SN이죠? SN이 AN 근데 n이 무한대로 간다잖아. 그럼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이 A 값에 따라서 이제 부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얘도 결국은 발산합니다. 그럼 R이 마이너스일 때는? R이 마이너스일 때는 진동하겠죠. 보나마나. 네 번째, R이 마이너스일 때는. R이 마이너스이면 얘는 2지. 근데 여기가 R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제곱이면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2A가 될 거 아닙니까? 2분의 2N이가 A로 수렴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이게 N이 짝수가 되면 1 빼기 1, 0이 되잖아요. 그럼 또 얘는 0에 수렴하겠지. 그럼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이건 보통 이제 진동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수열의 극한은 수렴하는 게 두 조건이었죠.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수렴하는 조건이었죠. 근데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의 극한은, 다시 말하지만, 등비수열의 극한은 이게 수렴 조건이었지만, 여기가 수렴 조건이었죠. 등비수열의 합인 등비급수는 얘만 수렴 조건이에요. 나머지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발산하거나 진동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이 조건이며 이게 뭐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공비R이 1보다 작아야 돼. 1과 같아도 안 돼. 이번엔 1보다 작은 것만. 그때 그 합은 1-R분의 A에 수렴한다. 나머지는 다 발산한다. 그런 뜻이야. 됐죠? 근데 마지막에 이런 거 여기 살짝 바뀌었죠. R의 n제곱꼴이 아닌 A 곱하기 R의 n제곱꼴일 때는 역시나 수렴 조건은 얘는 변함이 없는데 첫 번째이 0이 되면 첫 번째가 0이면 뭐 두 번째도 0이 될 테고 세 번째도 0이 될 거기 때문에 0을 대해서 다 배열하다 보면 얘는 0에 수렴하겠죠. 그래서 이 조건 하나가 살짝 추가되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상 네, 여기는 7번까지 빨리 푸시고 네, 나머지는 이제 다 일단 7번까지 푸세요. 자, 등비급수가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고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뭐였죠? 공비R이 이 범위 안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수렴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럼 여기 공비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2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죠. 밑에 거 공비 얼마죠? 마이너스 5분의 1. 이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그럼 얘네들은 수렴한다는 얘기죠. 얘는 공비가 루트 2. 이 범위 안 들어가잖아. 루트는 1보다 크니까. 얘는 발산. 얘네들이 수렴. 그 수렴의 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2분의 1. 이게 공식이었죠? 얘는 1 마이너스 5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1. 이걸 각자 계산하시면 이제 그 합이 나타날 테고요. 이번 문제. 다음 급수의 합을 계산하시오. 이건 급수의 합인데 이게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요. 어차피 얘도 급수니까 수렴하게 되면 이렇게 분배 가능하죠. 이건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내야 됩니다. n은 근데 여기 밑에는 2는 n제곱이 있기 때문에 상수가 아니죠. n제곱이 있으니까 함부로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얘는 n제곱이 없는 게 일반 상수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3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n제곱분의 1은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얘도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자, 써놓고 나서 보면 얘는 3 곱하기 이거 수렴하죠.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공비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수렴하니까 공식 쓰면 돼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n에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얘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3분의 1 얘는 어차피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약분되면 없어지고 3 마이너스 얘는 3분의 2 분의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2분의 5가 정답이 됩니다. 3번. 자, 다음 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수렴하려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무한히 더하고 있네요. 그럼 첫 번째는 이거 급수인데? 두 번째, 1번 항을 보니까 이걸 보니까 항이 뒤로 가면 갈수록 뭐가 곱해지고 있는? 2x가 곱해지고 있는 등비수열이네요.
그럼 이거 두 개 붙이면 등비급수잖아. 그럼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얘기는 공비값인 2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죠.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0. 네,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 0이라는 정수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네. 4번. 첫 장이 3인 등비급수의 합이 2일 때 등비수열의 AN의 공비값을 계산하시오. 첫 장이 3이에요. 근데 급수가 합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공비값이 만약 존재한다면 걔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공비일 테고 그 다음은 합의 값 2는 공식상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3 1을 곱하게 되면 2 마이너스 2r의 값이 3 2r의 값이 마이너스 1 따라서 공비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 범위 안에 있죠. 네. 정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게 되겠네요. 5번 문제. 자, 두 급수가 동시에 수렴한답니다. 그럼 수렴하기 위한 조건, 이게 어떤 꼴인지 봐야 되죠? 첫 번째 꼴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조 꼴이죠. 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a 곱하기 R의 n조 꼴이에요. 꼴이 좀 다르다. 그럼 얘는 수렴하는 조건이 x-2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와 동시에 밑에 있는 거는 두 번째 거는 이게 앞에 일반항에 첫 번장이 따로 붙어 있는 케이스는 첫 번장이 0이 되는 케이스도 성립하죠. 그럼 첫 번장 여기서 첫 번장 누구니? n에 1 대입한 게 첫 번장 아니에요? 그럼 n에 1 대입하면 x-2 곱하기 x-3 이게 첫 번장이네? n에 1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0 첫 번장이 0 혹은 공비가 이 범위. 그럼 누가 공비입니까? 그러면 공비는 n 밑에 있는 게 공비죠. 네. 거듭 제곱되고 있는 게 공비잖아. 공비값인 x-3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위에 있는 범위 구합시다. 양변에 2를 더하게 되면 1, x, 3. 얘는 x가 2 또는 3. 여기는 양변에 3을 더하게 되면 2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다. 인데 이 범위 안에 2 또는 3이라는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 두 개 섞으면 어떻게 돼요? 2 이상 x가 4 미만 3은 이 안에 있을 테니까. 네. 그럼 남은 건 이거랑 동시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번엔 또 둘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공통범위는 여기. 따라서 2 이상 x는 3 미만. 이 어디 있어요? 1번에 있네요. 1번이 정답. 별표. 이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이런 걸 활용한 문제가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다음 급수가 수렴한답니다. 누가? 얘가. 그럼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 등비급수의 공비값인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라는 조건이 붙어서 온다는 얘기죠. 저게 성립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럴 때 밑에 있는 것 중에 수렴하는 것들을 고르시오. 네. 그럼 기억은 1번과 별개로 기억을 보셔야 돼요. 기억을 보니까 항번호 n이 지수로 가 있네? 이게 등비수열이잖아. 무한히 더하니까 등비급수겠지? 그럼 이 등비급수가 공비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공비입니까? 그러면 누가 공비예요? 마이너스 r이 공비죠. 그럼 마이너스 r의 범위를 구해서 만약 마이너스 r의 범위가 혹시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수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발산 이런 걸 조사하는 거죠. 그 외 그렇지 않다면 그때는 발산. 따라서 마이너스 r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r의 범위를 알고 있는 상태죠. 지금 똑같은 문자니까 r의 범위는 알지만 마이너스 r의 범위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r의 범위를 가지고 마이너스 r의 범위를 구하면 돼요. r의 범위가 이 범위 안에 있으니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r의 범위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부동 반대로 마이너스 1. 어차피 이 범위 안에 있네요. 네.
수렴합니다. 기형은 수렴합니다. 니은 얘도 그렇죠? 얘는 누가 공비입니까? 그러면 누가 공비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아래 2n제곱은 아래 제곱의 n제곱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치? n 밑에 있는 공비인 거니까 2n이 공비가 아니고 2n은 r이 공비가 아니고요. 그럼 아래 제곱의 범위를 구해서 그 아래 제곱의 범위가 만약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수렴 아니면 발산 이런 거죠. 그럼 똑같이 아래 범위를 가지고 아래 제곱 범위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아래 범위는 여기서 위에서 이제 성립했던 범위고 그럼 아래 제곱 범위 이걸 제곱하라는 얘기잖아요. 제곱하면 얘 1, 얘 r제곱, 얘 1? 말이 이상하냐?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는 범위가 여기 범위 안에 있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럼 제곱해도 어차피 1을 넘지 못하지. 근데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래 제곱 범위가 0보다 커지고 1보다 작아지죠. 그럼 이 범위는 이런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이 범위 안에 얘가 들어가요? 들어가겠죠. 네. 수렴한다. 디귿은 얘가 공비네요. 2분의 r 플러스 1의 범위를 구한다. 그럼 r의 범위가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양변에 1을 더하죠. 0, r 플러스 1, 2. 2로 나누면 0, 2분의 r 플러스 1 들어가네요. 얘도. 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수렴한다. 7번 문제.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순환소수 할 때 배운 적 있어요. 그때 뭐라 배웠었냐면 0.34 중2 때 이렇게 배웠죠? 이거는 순환소수인데 원래는 0.343434죠. 이렇게 계속. 이거를 분수로 표현하려니까 굉장히 골치 아프죠? 이게 소점에서 끝이 나야 첫째 자리에서 끝이 나면 10분의, 둘째에서 끝나면 100분의, 셋째에서 끝나면 1000분의 이렇게 넘어갈 텐데 이게 좀 소점 자리가 끝이 없기 때문에 몇 분의를 정의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얘를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죠. 얘를 이게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그 분수값이 있을 텐데 그 분수를 x라고 두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1번식에다가 100을 곱해서 100x를 만들어서 순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땡겨오도록 34.3434 이렇게 만들죠. 그런 다음에 위에는 이 1번식을 아래에서 위를 이렇게 빼내게 되면 100x에서 x를 빼면 99x가 되고 34.3434에서 0.3434를 빼면 이 3334가 지워질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남더라. 따라서 x는 99분의 34가 되며 저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이건 중2 때 배운 거고. 그치?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풀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익히는 거죠. 0.34에 점 2개 찍히면 분모의 자리가 2자리. 근데 점 2개라는 뜻은 그 자리에 9가 써있게 되고 요 소점 없애면서 마치 자유 쓰듯이 이렇게 쓰면 좀 더 빨리 계산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중2 때. 그치? 그거를 등비급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등비급수로. 왜요?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여기 써진 거 보세요. 0.3434는 원래 0.343434 이렇게 되는데 이 숫자가 0.34 더하기 0.0034 더하기 0.000034 이렇게 됐으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더하다 보니까 0.34 셋째 자리에 또 34 또 여섯째 자리에 34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온다. 다섯 자리에 34 이렇게 넘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붙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수가 100분의 34 얘는 만분의 34 얘는 100만분의 34 그럼 무슨 느낌이죠? 공비가 100분의 1인 등비수열이잖아. 그 공비가 100분의 1인 등비수열을 무한히 덧셈하는 거니까 이거 등비급수인데? 중2 때 배웠던 순환소수가 등비급수가 성립하는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필요했던 거죠. 100분의 34 공비는 100분의 1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공비값이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성립하죠. 그러면 그 수렴의 합을 계산하는 문제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그럼 얘는 100분의
100-1이니까 100분의 99 분의 100분의 34. 내항곱 100과 외항곱 100이 지워지면서 이게 99분의 34가 나온다. 그래서 등비급수의 합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빈칸에 들어갈 거는 첫 번째 항이 0.34. 공비는 100분의 1. 그 합임으로 1-100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100분의 34. 계산하면 99분의 34가 나온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겁니다. 중2 때 배웠던 내용을 저렇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으로. 학교 내신 용어는 잘 안 나옵니다. 워낙 내용이 쉽기 때문에. 이거 많이 꼬아야지만 시험에 낼 수 있는데 많이 꼬게 되면 또 문제가 너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많아서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교과서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는 둬야 되는 내용이고. 과제는요. 네, 이게 주말 과제죠. 여기까지 다 푸시고, 네, 여기까지 다 푸시고, 여기까지요. 24까지 다 푸시고, 그 유형교재 보시면 등비급수의 합, 그게 몇 번까지요? 몇 페이지까지지? 등비급수의 합. 니분부 전까지 맞아요. 그러면 42페이지까지. 40. 2페이지인데. 지금 여러분이 풀었던 그 등비수열의 수열의 극한 그 뒤로 급수만 지금 몇 문제죠, 그러면? 잠깐 대충 세보세요. 급수부터만 처음부터 끝까지 몇 문제야? 급수만 보면 3. 아니, 등비급수까지 전부 다. 하면은 급수 파트 전부 다. 60, 70 정도. 6, 70? 근데 이게 수열의 극한의 유형 문제를 다 풀었다면 이거는 주말 과제로도 풀 수 있는 분량 같은데? 아니야? 수열의 극한 과제를 다 했다면 봅시다. 대략 70문제 나오네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웬만하면 다 해. 다 하는데 최소한은 38페이지까지 해. 무조건. 유형 문제집에 38페이지는 모두 다 동일하게 해야 될 과제고 그 이후에 이제 연습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있거든요. 그거는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굳이 안 되면, 그건 다시 다음 시간에 와서 다시 항의합시다. 일단 최소한 38까지. 안 됐으면, 이제 나머지죠. 네, 수업 없는 날 나와서 나머지 해야 되고. 네, 갑시다.